처음에 제가 이제 귀농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거는 제가 먼저 잘하는 것부터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시설이나 규모가 굉장히 아주 큰 것 같은데 투자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2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영동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 컨츄리 와인의 김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와인 하면은 이제 많이 떠오르는 게 오크통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제 특히 해외의 와이너리, 이제 와인 양조장에서는 장기 숙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고전적인 숙성 방법, 숙성통인 이제 오크통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숙성에 적합한 품종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짧게 숙성을 하고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서 출고가 됐을 때 그런 풍미나 맛이 더 좋다라는 평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동이나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한국의 와인 양조장들이 이렇게 스테인리스 탱크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 세구나. 네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실제로 저온에서 이제 오래 숙성이 되다 보니까 바로 잔에다가 따라서 와인을 마시게 되면은 향미를 깨우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이제 디캔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향하고 전체 색도를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힘드는 이유가 뭐예요? 산소랑 계속 접촉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접촉을 시켜서 이제 아로마라고 하는 과실 고유의 어떤 풍미를 이제 깨우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신의 물방울이나 아니면 와인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멋있게 차려입은 소믈리에들이 이렇게 뭐 실을 뽑는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와인들 같은 경우는 와인병 안에서 오랫동안 이제 잠들어 있던 것을 깨우는 작업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큰 탱크에서 이제 막 꺼내가지고 이제 강제로 또 향을 깨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따랐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색하고요. 그리고 색 말고도 이제 탁도, 혼탁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지, 아니면은 뿌옇거나 아니면 이물질들이 있는지, 실제로 이 중간 밸브에서 따랐을 때도 이물질이 나온다는 것들은 이 탱크 전체에 이제 혼탁물이나 이물질이 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마 이 밸브 밑으로는 우리 왜 막걸리 먹을 때 왜 뻑뻑주라고 하죠. 네, 그런 술찌개미나 효모의 잔분들이 잘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거의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발효실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포도 원물이 들어온 뒤에 이제 으깨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줄기를 제거해가지고 그 으깨진 과피, 과육, 주스, 씨앗이 버무려진 상태로 이제 이 발효 탱크 안에 이제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설탕과 효모를 첨가해서 비로소 이제 포도 주스가 와인으로 되는 알코올 발효 과정을 겪는 곳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이제 한 3주 정도 발효가 진행이 되면은 대부분의 당도는 이제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알코올 도수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도는 부드러워지고요. 위로는 이제 비교적 가스 때문에 가벼워진 껍질이나 과육들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간층에는 이제 와인 원액층이 자리 잡게 되고, 바닥 부분에는 비교적 무거워진 씨앗들이 가라앉게 되면 한 3주 뒤에 이제 원액층만 분리해가지고 저온 숙성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른 박들은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착즙기로 눌러서 그 즙은 따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 마른 박들은 이제 분쇄가 돼가지고 말린 뒤에 다시 밭으로 이제 퇴비로 환원이 됩니다. 이 기계는 이제 포장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충분히 숙성이 된 와인 원액들이 이제 이 포장실로 들어와가지고 빈 병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세척이 되고 또 주입 그리고 막의 캐핑 작업 그리고 라벨 붙이는 라벨링 작업을 거친 뒤에 이제 상품 보관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와인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모든 공정에서 산화 방지제 이산화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와인, 스위트 와인에 이제 보존료로서 이제 첨가하는 그 소브산을 전혀 넣지 않는 것이 저희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보통 내추럴 와인이라고 보통 칭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설비예요.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태리 북부에서 시드르를 주로 이제 열살균을 해서 내추럴 와인 또는 이제 올게닉 와인을 생산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열살균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아황산이나 솔빈산을 넣지 않는 대신에 순간적으로 이제 열을 가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케미칼에 이제 어떤 저항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케미칼은 전혀 쓰지 않고 이 열살균기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안정화를 시킨 뒤에 이 병입 기계에 지금 물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라인 딱 봐도 되게 비싸 보이는데 네네.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건 사실 지금 튜닝을 많이 한 상태예요. 우리나라 이제 현실에 맞게끔 튜닝을 많이 했는데 이 금액을 얘기해야 되나요? 네. S클래스 한 대 가격입니다. 1억 5천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들어온다면은 아마 한 2억 가까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또 이제 운임비도 많이 올랐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국산 장비하고 중국 장비하고 이태리 장비가 지금 다 이제 혼합이 되어 있어서 저도 최대한 가성비를 생각해서 그리고 또 작업자의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제조장 환경에 맞게끔 다 구조를 좀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시설이 뭐 범상치가 않은데 너무 깔끔하고 되게 이쁘거든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저희 와이너리이고요. 제조부터 시음 판매 그리고 체험까지 가능한 모든 것이 이제 다 통합된 한 건물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이제 와이너리이고요. 제조를 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이제 부대 시설로서 이제 교육장, 세미나실도 있고 지하 저장고도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는 이제 와인을 테이스팅 할 수 있는 이제 라운지하고 실험실 사무실이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뭐 저기 뒤에 보니까 상이 엄청 많네요. 네, 사실 더 제 잘난 척이기는 한데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큰 상들만 이제 이렇게 좀 진열을 해놨습니다. 제일 큰 상이 뭐예요? 제일 큰 상은 아무래도 요거 이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 탄 이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과실주 부문 대상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무슨 와인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캠벨이라는 이제 품종을 가지고 약간 스위트한 와인하고 이제 약간 드라이한 와인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캠벨 드라이 와인이고 또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산머루로 만든 달콤한 스위트 와인이 있고 또 산머루 드라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총 4종인가요? 4가지 와인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레드 와인만 이제 주력으로 제품을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첨가물을 넣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제 발단이 되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최종 공정에서 이제 열을 가하는 방법을 택했잖아요. 청포도나 사과를 가지고 만든 와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열을 가했을 때 색깔이 핑크색으로 핑킹이 왔다가 우리 사과 깎아놓으면
5분 10분만 지나면 바로 이제 갈변하잖아요. 와인도 똑같습니다. 와인으로 원액으로 이제 보관을 하더라도 공기 중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열을 받는 이제 공정에 있어서 바로 색이 변해버려서 그렇게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비주얼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적포도로만 지금 가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캠벨하고 산모루만 재배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이 마을에서 청포도가 또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수매를 해서 여러 번 이제 실험을 해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경험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또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드셔보시죠. 이게 이제 저희 와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와인 에이드 만드는 이거 체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와인을 드시다가 이제 밑에 좀 애매하게 남는 와인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탄산음료하고 이렇게 이제 허브 가지고 얼음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와인 에이드 만들기 체험을 지금 이렇게 좀 무더운 시기에는 이런 체험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추워지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제 와인 가지고 뱅쇼라고 하죠. 이제 와인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절 과일들하고 와인하고 같이 이제 끓여서 만드는 이제 그런 뱅쇼도 이제 체험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와인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농장은 이제 사실 역사가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1965년도부터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라 하셨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 물려받으시면서 포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머루까지 같이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귀농을 하던 시점은 201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이제 도시에서 사회생활 딱 1년 하고 이제 제가 귀농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고향이 그리워서 온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어가지고 좀 그런 궁금증이나 또 새로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이기는 한데 가업을 이어받을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낸다라는 욕심은 사실 없었었고, 좀 불투명한 미래가 좀 짙었었죠. 그런데 그때 시점부터 해서 영동군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와이너리를 좀 확장하는 개소가 이제 늘어나기도 시작했었고, 여러 가지로 맞물리면서 사업에 좀 전망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매출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귀농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거는 제가 먼저 잘하는 것부터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전공이 원래 이제 귀금속 디자인 또는 뭐 금속 금형 디자인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와인 레이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패키지라든지 팜플렛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디자인 작업들을 먼저 좀 접근을 했었었고,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이제 교육기관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받게 됐었고, 이 와인 관련한 이제 학과에 진학을 해서 편입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 또 그 외적으로도 이제 서울로 이제 오가면서 양조학 관련 교육기관에서 수료를 다 마쳤었고, 지금 이제 한 14년 차 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와인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이제 이 지역의 농가들하고도 계속 이제 좀 식상하긴 한데 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마을이 이제 주곡리 마을인데요. 이 영동포도의 최초 시배지가 이 주곡리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부심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할아버지, 아버지, 현재 저까지 이렇게 3대를 이어서 농장을 운영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면서 이 시설을 짓게 되면서 기존에는 저희가 농사 짓는 양하고 마을에서 이제 일부 포도를 수매하는 양까지 해서 한 35톤 정도 가공을 했었었는데, 이 공간을 이제 조성을 해놓고 저희가 목표는 110톤 정도, 아마 맥스캐파는 130톤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농가들의 고충을 좀 줄이는데 좀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풍년기근이라는 말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풍년이 돼도 이제 실제로 농가들한테는 이제 돌아가는 농가 소득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기후가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돼도 소득이 적고, 또 풍년이 들어도 농가 소득이 적다라는 그런 풍년 기근은 농가들한테는 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충들을 해결하고 또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주변에서 이렇게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는 사람의 어떤 사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을에서 나오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주변 마을하고 주변에 이제 매곡면이라든지 황간면이라든지 학산면에 있는 포도들까지도 수매를 해가지고 이제 생산량을 좀 크게 늘릴 생각이고, 앞으로도 쭉 그럴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저는 와봐서 알지만 시설이나 규모가 굉장히 아주 큰 것 같은데 투자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투자하셨나요? 투자 금액으로요? 2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귀농하신 지 14년 되셨다고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비단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아버지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이 아마 제일 큰 고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귀농하던 시점 2010년도하고 한 12년도까지는 1, 2년 동안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못 버티고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뒤의 운명은 또 모르는 것이 됐을 것 같은데, 아마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고, 뭐 서로 잘 양보하고 잘 배려하고, 또 어느 정도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동기부여나 아니면 책임감을 이렇게 주신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저도 아버님의 어떤 그런 철학, 가지고 있는 철학을 잘 고스란히 이제 구현을 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아마 제품에, 그리고 또 이런 시설에 잘 녹여내서 잘 풀린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네. 지금 그 실제로 머루랑 포도도 재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어느 정도? 제가 귀농하던 시점에는 포도밭만 8,000평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한 2,000평 정도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약간 8톤에서 9톤 정도 이제 저희가 원물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한 25톤 정도는 이 마을 거를 이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강이고 뷰가 뭐 끝내주네요. 배산임수 의도한 건 아닌데요. 여기도 이제 원래 포도밭 자리였었는데, 이 공간을 기존의 이제 건물에서 확장해가지고 이제 만든 곳입니다. 그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네. 그 왜 와이너리 투어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하죠. 여기는 그런 거 안 하시나요? 합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와인 뭐 간단하게 이렇게 오셔서 시음하고 이렇게 뭐 구매도, 현장 구매도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단체 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와이너리 제조 공정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희 와인 소개나 아니면 영동 포도까지도 이렇게 산업을 이제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도 있고,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이 지금 그 소믈리에 자격도 있으시고 있습니다. 네. 뭐 외국도 굉장히 많이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뭐 추후에 이제 클래스 같은 것도 운영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사실 내부에서 하면 가장 좋은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서울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지역별로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 이제 강의도 많이 다니고, 또 우리나라 와인, 이제 로컬 와인에 대해서도 이제 홍보를 하려고 많이 다녔었고, 이곳 영동에도 이제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관광지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영동에 한번 놀러 오시면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맛있는 와인들도 이렇게 좀 드시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하루 코스 정도 되는 클래스 같은 거 운영하면 좋겠네요. 아마 저희 와이너리에 오시면, 와이너리 투어 코스로 오시면 한 2시간 정도 잡고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에도 저희 같은 와이너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영동에는 많기 때문에 와이너리 투어식으로 오셔도 되고, 또 뭐 1박을 하시면 뭐 다음날 이제 더 맛있는 음식, 또 맛있는 와이너리 또 가보셔도 좋고, 이렇게 1박 2일 코스나 아니면 당일 코스로 영동에 오시면, 근데 실제로 지금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예전에는 맛집 투어 다니듯이 지금에는 이제 젊은 층들부터 뭐 가족 단위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 지역의 어떤 로컬 술 양주장, 뭐 우리 같은 이제 와인 양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의 탁주나 청주 약주 이런 그런 양주장들 가시는 재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촬영이 아니라 한번 체험을 하러 와봐야겠네요. 편하게 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